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가 되게 도드라졌는데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이 4% 올랐고요. 삼성 SDI가 3% 올랐고, LG화학이 3% 올랐고,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가 제일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차전지를 최근에 조정 너무 깊어요 라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는 팩트를 딱 말씀드리잖아요. 2차전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었고, 오늘의 반등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안경을 쓰셨네요. 네. 오늘 피곤하신가 봐요. 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지수는 2689.50포인트. 전일 대비 1%가량 올랐고요. 그래서 전일 대비 꽤 상승이 큰 날이에요. 일단 갭상승도 나왔고, 그 갭상승에서 양선이 나왔고요. 윗꼬리를 살짝 달았지만 몸통이 있기 때문에 꽤나 강했던 하루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꽤나 강했던 하루다. 특히나 내일이 현충일이고 금요일날 장하루 있고 또 토요일을 쉬기 때문에 보통 장이 약할 때는 오늘 같은 날 호장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잘 버텼습니다. 물론 종가에 뺐는데 오늘이 위클리 옵션 만기라서 좀 종가에 좀 약간의 의도적인 하락이 나왔나 싶기도 한데 그거 말고는 하루 종일 장중 내내 굉장히 힘이 있었죠. 시초가 시작하고 잠깐 급락 나왔다가 하루 종일 우상향하면서 2700은 뭐 또 돌파하는 차트를 다시 만들어가는 요 음선,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의 음선이 굉장히 힘들었던 음선인데 목요일 날 잘 버텨주면서 월요일 날 양선 나오고 어제 또 살짝 하락 나왔지만 어제의 하락이 그저께의 상승의 절반도 안 되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늘 1%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길게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죠. 길게 선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떨어지는 구간, 되게 완만하게 오르는 구간이에요. 길게 보면. 근데 지금의 시점은 길게 보면 완만하게 오르는 구간, 그리고 저점을 찍히면 전고점 근처까지 가니까 이번 상승이 2700, 2750까지 가는 상승이 아닐까? 그래서 6월 달에 좀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4일 연속 나오면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충일 전날, 휴일 전날 오후였음에도 크게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크게 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동시호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위클리 옵션 만기일 영향 때문인지 좀 더 급락이 나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수 차트 자체는.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먼저 삼성전자는 2.79% 음선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장마감하고 나서 시간에 거의 한 3%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초가도 3%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대단한 강세 나오려나 했는데 대단한 강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칭찬하고 싶은 건 음선이 나오면서도 이렇게 아랫골이 달릴 정도로 좀 탄탄한 음선이 나왔다. 그래서 막 음선 나오고도 보합까지 밀리고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비교해서는 오름폭은 없었지만 그래도 양선 마감. 오늘은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가 되게 도드라졌는데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이 4% 올랐고요. 삼성 SDI가 3% 올랐고, LG화학이 3% 올랐고, 그래서 일단 시총 상위 종목 중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 전체를 본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주도 에코프로의 관계사니까 2차전지 관련주 당연한 거고요. HL 만도는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현대차 그룹주 또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경우에 이제 어제 제가 이거 거래 이렇게 터지고 오늘 음선이 나왔네요. 어제. 그래서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역시 확률적으로 크게 올라갈 확률이 더 적어 보였는데 오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이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조는 변함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인 재료로 움직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일단 재료는 나왔잖아요. 매장량이 얼마고, 이제 시추를 해서, 5년, 10년 걸린다. 그 5년, 10년 동안 이 재료가 올라가면서 먹히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당장 매장량이 확인되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나온 재료에서, 더 좋은 재료가 나올 확률은 극히 적은 거죠.
왜냐면 더 좋은 재료가 나오려면 실제 시추를 뭐 오늘 안에 해서 내일 안에 확인을 하고 3일째 팔 수 있어. 한국가스공사 시총이 10배, 100배의 가스 매장량이 확인이 됐어. 그리고 상업성도 있어.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빨리 확인할 확률은 제로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온 재료에서 더 좋은 재료가 나올 확률은 별로 없어서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TC 스틸,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금양, LG화학, 삼성 SDI 모두 다 뭐죠? 바로 2차전지, 코스모 화학, 포스코 그룹주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코스모 그룹주들 대부분이 다 2차전지라서요. 오늘은 2차전지가 가장 강한 날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2차전지가 강했습니다. 반면에 그럼 약한 애들은 누구였냐 했을 때 일단은 지주회사들이 오늘 약했어요. LS그룹주의 LS, 또는 한화, 이런 HD 현대 이런 지주회사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 관련주죠. 특히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미국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양대 산맥이었던 HD 현대 일렉트릭, LX 일렉트릭 이 두 종목이 일단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주회사랑 전력기기 테마가 약세였고 나머지 테마 거의 다 강세였는데 그 중에서도 2차전지가 가장 압도적 강세였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일단은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갭상승 나오고 음선 나왔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 2.79% 상승 마감했고요. 그 바로 아랫단에 있는 게 한국가스공사. 어제 음선 나오고 거래가 무시무시했지만 오늘 10% 상승 양선이 나왔고요. 한미반도체 관련주에서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뚫는 애들이 많지 않은데요. 거의 한미반도체가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알테오젠 어제 급등 신고가 나왔는데 오늘 한 번 더 상승 양선. 화성 밸브가 이제 하나, 둘, 3일째 올랐고 오늘 시초가가 심지어 마이너스 출발했어요. 어제 갭상한가였는데 어제 점상한가였는데 오늘 시초가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잘 돌리면서 화성 밸브도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석유는 화성 밸브만큼 못 따라갔죠. 그래서 어제 제가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이런 걸 이해하셨다면 이런 중소형주들 오늘은 거의 거래 꼭지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또 한국가스공사처럼 나몰라라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확률을 무시하는 종목들이 간간히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확률을 무시하는 종목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확률 데이터를 바꿀 필요는 없죠. 10번 중에 7번, 6번은 떨어지고 3번, 4번은 오른다라는 확률적 데이터가 있는데 3번, 4번 오르는 거에 해당되는 게 한국가스공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앞으로도 나는 대량 거래에 음선 나오면 오를 거라는 생각에 급등 베팅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늘 여러 가지 종목을 보고 오픈마인드로 계속 생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가지 경험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종목에서 더블을 내잖아요. 몰빵해서. 그분은 그 다음부터 매번 한 종목 몰빵을 합니다. 왜? 그러면서 주변에 말하죠. 야 여러 종목 살 필요 없어. 한 종목 사서 더블 나는지 10종목 사면 10개가 다 2배 오르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경험에 근거해서. 하지만 아직 경험 못한 게 있죠. 뭐죠? 몰빵했는데 망한 거. 몰빵해서 망한 분들은 절대 한 종목을 사지 않아요. 근데 몰빵해서 2배나 하신 분들은 꼭 한 종목을 삽니다. 그럼 대수의 법칙상 1억이 2억 되고 4억 되고 그때쯤 됐을 때 빵원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 번의 경험을 갖고 전체적인 움직임이라고 오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계속 연구하고 확률적 판단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DIYC 이런 종목들 사실 오늘 장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주에서는 여전히 가스 관련주들 큰 테마에서는 2차전지가 압도적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장전에는 반도체가 압도적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막 시간에서 그렇게 올라가고 어제 시간에 5% 이상의 상승 종목들이 2차전지가 아니고 대부분 반도체 관련주들이었단 말이죠. HBM 관련주였고 삼성전자 관련주였고 그래서 오늘 시초가 뚜껑을 까봤더니 2차전지가 쭉쭉쭉 올라주고 반도체는 음선 나오거나 아니면 몇몇 종목이 선별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미터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주,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휴스틸 같은 경우는 얘가 몸통이 3,000억인데 2,400억 얘도 스틸자가 들어갔죠. 철강 강광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가 오늘 4% 올랐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4% 5% 올랐을 때 거래대금에 거의 탑5 안에 무조건 들었거든요. 이때 거래를 보시면 올라갈 때 거래가 지금 현재 거래에 한 거의 10배가 나왔던 시기도 있었죠. 10배. 그래서 거래가 진짜 많이 죽었다. 근데 역으로 되게 적은 거래로도 4%가 올라가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꿈틀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꿈틀대나 이렇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과거보다 거래량이 10분의 1 줄었는데 그 거래량으로도 6%를 올릴 수 있었어.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전체 상승률 상위에서 상한가가 뭐 한 4개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넥스틸, 동양철강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 관련주예요. 석유가스 관련주, 뭐 또는 뭐 대왕고래 관련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이름도 부르는 게 다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들어와 있고 HL 만도가 들어와 있고 또는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시총이 다 1조가 넘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6조짜리, HL 만도 2조짜리, 한국가스공사 4조짜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이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게 최근에 1조 이상짜리 애들이 탑 30에 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도 3종목이나 들어와 있고요. 전체 업종 테마 중에서는 그래도 오늘은 2차 전지가 제일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차 전지를 최근에 조정 너무 깊어요라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오늘부터 2차 전지를 좋아할게요. 제가 2차 전지 오른다고 말했죠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팩트를 딱 말씀드리잖아요. 2차 전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었고 오늘의 반등도 이게 약간 꿈틀대네 정도로는 여기고 있는데 어쨌든 팩트로는 오늘 섹터 중에는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강했다라는 거. 그리고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건 삼성전자 관련주들. 삼성전자 자체가 음선이 나왔으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양선으로 한 4%, 5% 뻗어줬다면 어제 시간에 있었던 애들이 대부분 15% 막 올랐을 텐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음선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중에 뭐 몇 개는 올라갔지만 10% 이상 탑 30에 몇 개는 들어가 있지만 전반적인 상승은 오히려 2차 전지가 더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3일째죠. 월, 화, 수. 그래서 제가 어제 1박 2일짜리, 2박 3일짜리 말씀드렸는데 오늘 2박 3일 꼭지를 찍지 않고 뭐 화성밸브나 이런 애들은 오늘까지도 올랐어요. 또 한국가스공사도 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도 올랐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또 봐야죠. 금요일까지 봐서.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 재료가 연속 재료가 나올 확률은 되게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힘으로 약간 가속도의 법칙 같은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근데 그게 언젠간 멈추는데 이 재료가 되게 장기 재료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확인이 뭐 몇 년 있어야 된다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제가 블로그 할 때는 제 블로그 글에 좀 자세히 쓴 적이 있는데요. 저는 보험가족이고요. 저희 아버님의 형제, 저한테는 큰아버지. 근데 저는 큰아버지를 본 적은 없죠. 왜냐하면 6.25 때 전사하셔서 국립현충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국립현충일 가는 줄 알았어요. 현충일 날은. 그래서 노는 날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깐당이 나기 때부터 매년 국립현충원을 갔으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는 국립묘지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어쨌든 국립현충원 갔다 온 친구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저희는 학급에 예전이니까 한 반에 한 60명, 70명 있을 때 학교를 다녔잖아요. 60, 70명 중에 저 혼자만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세계관에서. 현충일 날은 모두 국립현충원 가는 날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이후에도 아주 특별한 날, 뭐 해외에 있거나 이런 아주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국립현충원에 매년 갑니다. 내일도 가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뭐 모르는 순국선열도 아니고 제 큰아버지가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나 계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셋째를 구하기 위한 전쟁 영화잖아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는 세 분이나 계세요. 세 분이나. 그래서 세 분의 묘소가 다 이렇게 다르게 있기 때문에 묘역이 세 번을 이렇게 다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좀 하고 나면은 왠지 좀 제 스스로가 기특하죠. 이렇게 조상을 또 잘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은 어쨌든 국립현충원 가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우리 구독자분 중에 보험가족이 있다면 내일 잘 다녀오시고 금요일날 좋은 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간의 백억불을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